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제 손에 지금 뭐 하나 들고 있는데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거 추억의 물건인데요. 국내외에서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한참 보낼 때 이거 많이들 붙여서 보냈었죠. 올해는 그 손흥민 선수가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의 소소건강 주제를 짐작하시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결핵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핵에 대한 좋은 말씀 나눠주실 김옥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옥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결핵 그러면 과거에 뭐 60, 70년대 우리 잘 못 먹고 많이 이렇게 여유였던 때 있었던 것이 결핵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감염병 중에 하나예요. 결핵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결핵은 이제 결핵균에 의해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 질환이고요. 이제 결핵은 주로 폐 질병을 일으키지만 폐 이외의 여러 장기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걸 이제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렴의 원인균이 결핵균인 경우에 폐결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폐 이외에도 림프절이나 뼈, 간, 신장, 뇌, 장 등 이제 다양한 장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군요. 네네. 2011년 이후로는 결핵 발병이 점차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핵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18,000명 정도의 결핵 신환자 수가 발생을 했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자면 총 10만 명당 한 44명 정도의 결핵 신환 발생이 있어서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이게 10만 명이 조단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단위에서 44명, 5명이면 다른 아주 중요한 질병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 보면은 왜 불주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BCG라고 했죠. 그 BCG가 접종하고 있는데 꾸준히 한 것 같은데 여전히 환자가 좀 이렇게 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결핵 환자가 많은 겁니까? 이제 BCG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형 결핵균을 약화시켜서 개발한 백신이고 이제 신생아 시기에 BCG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결핵 발생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결핵성 수막염이나 속립성 결핵 같은 거에 대한 예방 접종 효과는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개월 이내의 신생아들에게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아 시기에 이러한 결핵 예방 효과가 좋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BCG를 맞았다 하더라도 결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핵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바로 생긴다고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1, 2주 정도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결핵이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직장이나 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전염력이 있는 시기에 바로 격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결핵균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감염이 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잠복 상태인지 확인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핵이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의심이 되면 빨리 민첩하게 조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편이군요. 그럼 그 폐결핵이라고 의심될 만한 어떤 증상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무증상의 영상 이상만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침이 되겠습니다. 기침. 뭐 이제 기침 외에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이라든지 전신 증상으로 이제 체중이 빠지고 열이 나고 기력 저하,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전신 증상도 함께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폐결핵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도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부위에 막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위가 좀 그렇습니까? 이제 결핵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서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폐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폐 이외의 장기에 생기는 결핵을 폐외 결핵이라고 하고, 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뭐 림프절 결핵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경부나 겨드랑이 쪽 림프절이 부으면서 크기가 커지고 만져지면서 동통이나 압통이 동반될 수도 있고, 척추 결핵의 경우에는 뭐 허리 통증, 그리고 비뇨 생식기 쪽 결핵에서는 빈뇨나 배뇨통, 혈뇨, 그리고 이제 또 신경계통의 결핵이 생기게 되면 두통이나 의식 변화, 복막이나 이런 쪽에 결핵이 생기면 네. 뭐 복통이나 또 이제 복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군데 생기고 증상도 각각 다르네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기침이 오래 가면 내가 폐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결핵인가 이런 생각까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폐렴과 결핵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대처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이상 되는 것이 가장 큰 그 인자인가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폐렴은 사실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제 진균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세기관지 이하 폐 조직에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을 이제 통칭해서 폐렴이라고 부르고, 네. 이제 그러한 원인균이 결핵균일 경우에 이제 폐결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세균성 폐렴과 폐결핵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세균성 폐렴의 경우에는 좀 증상이 급성기 발현이 돼서 뭐 기침이나 누런 가래, 화농성 객담, 고열 같은 급성기 증상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폐결핵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만성적인 경과가 흔해서 뭐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영상의학적으로도 두 질환은 조금 특징이 다를 수 있어서 네. 폐결핵의 경우에는 좀 구분되는 영상의학적 특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그 폐결핵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또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폐결핵에 대한 궁금증을 좀 모아서 왔습니다. 한번 그 보시고서 어떤 질문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제 주변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결핵에 걸리게 되면 제가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핵 검사를 해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결핵에 걸리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핵약은 오래 먹어야 되고 독하다고 하던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 같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혹시 같이 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을까요? 네, 아주 굉장히 엑기스 질문만 잘 따온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가족을 포함해서 결핵 환자와 이제 밀접 접촉을 했다. 그럴 때 증상이 없어도 결핵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결핵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같이 생활을 한 뭐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핵균에 노출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활동성 결핵 소견이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활동성 결핵 소견이 보이면 가래 검사 같은 추가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결핵 감염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빨리 알아서 어제 접촉했는데 오늘 검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가 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통은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밀접 접촉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일단 이런 증상들에 대한 문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검사에서 결핵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2달 뒤에까지도 이제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추가 조금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일찍 알아도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그 격리가 필요한 건가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결핵은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체내에서 나간 결핵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 초기에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학교나 직장에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이 높아져서 이제 좀 문제가 있으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많이 좀 의식이 확산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질문 나온 것 중에 이제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판정이 되면 이게 무조건 쉬면 되는 건지 감기처럼 오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 외래에도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소견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네. 이제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거는 이전에 결핵균이 증식을 하면서 폐에 흔적을 남겼지만 현재는 증식하지 않는 어떤 흉터 같은 상태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결핵 치료력이 있는 경우,
그런 치료 병력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치료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핵약을 복용해서 한 상태에서 이제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핵이 발생했는데 모르고 지나다가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결핵균의 증식이 억제된 경우에도 이제 비활동성 결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비활동성 결핵과 활동성 결핵을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객담 검사나 CT 같은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예전에 찍었던 엑스레이가 있으시다면 이제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비교해서. 활동성 결핵 발병 여부를 조금 더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평소에 그 면역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래서 건강하면 발병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결핵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나요? 특정한 그런 군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활동성 결핵 환자와 최근에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결핵 발병의 위험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또 그러하신 그 분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연령, 예를 들어 뭐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든지 또 5세 이하의 영유아들 그리고 이제 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취약한 뭐 암 치료를 받거나 주요 네. 장기의 만성 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이제 장기 이식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병이 조금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좀 많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어렸을 때 받은 그 BCG 접종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질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해당 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잠재적으로는. 네. 아 네. 이 또 하나가 이제 되게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결핵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뭐 더군다나 그 영양 상태 안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먹어도 괜찮은지 몸은 안 상하는지 뭐 또 다른 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문제는 안 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결핵균은 이제 다른 균들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리고 이제 일부 균들은 그 좀 간헐적으로만 증식하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따금씩 증식하는 균들까지 사멸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네.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저질환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복용하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핵 약제는 이제 다른 약들과 복용해도 대부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결핵 치료 약제 중에서 리팜핀이라는 약제는 이제 뭐 항응고제나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이러한 약제들의 혈중 농도를 낮추어서 치료 효과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등 뭐 여러 가지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복약하고 있는 약이 있으시면 결핵 치료를 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그 목록을 가지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래 먹어도 위장 장애나 이런 건 좀 없나요? 물론 이제 결핵약은 알 수도 많거니와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불편감을 느끼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조기에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제 내성이 유발될 수 있고 더욱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간을 좀 맞춰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약을 알게 되면 약을 참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알아야 되겠거든요. 이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결핵을 진단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는 가래, 객담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가래. 네네.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2회, 3회 이상의 가능하면 이제 3회 정도 객담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진료가 끝나면 그 자리 즉석에서 1회를 제출을 하고 나머지 이제 가래통을 집에 가져가셔서 아침에 처음 나오는 첫 객담으로 가져다 주셔서 이제 제출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래 검사 외에도 엑스레이나 CT도 이제 결핵의 특징적인 소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나 CT 같은 이미지 검사하고 그다음에 객담 같은 실질적인 물질 검사를 또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군요. 이게 치료만 잘하면 아까 6개월 말씀하셨는데 네. 치료만 잘하면 완치는 될 수 있습니까? 네, 결핵은 이제 발병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핵약을 꾸준히 잘 복용을 하면 대부분 완치되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환자에서 뭐 약을 조기에 이제 복용을 중단을 한다든지 또는 임의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약제 내성이 유발되고 병이 진행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물 치료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물 치료, 약물을 잘 먹는 것이 그리고 꾸준히 먹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원칙이 있는데 어떤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결핵 치료를 실패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제 결핵균이 결핵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가지 약제만 복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약제의 감수성이 있는 대부분의 균들이 사멸하면서 일시적으로 호전을 볼 수 있지만 일부 소수의 내성균들이 계속 증식해서 치료 실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작용 기전이 여러 가지 약제들을 병합해서 복용하는 병합요법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항결핵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확한 용량의 결핵 약제를 처방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 혈중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1을 1회 저기가 복용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규칙적으로 6개월 이상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진료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대충 한 4개월 먹었으면 괜찮을 겨 하고 이제 중단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약간 내성이 막 생긴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이제 치료를 실패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이제 환자분이 임의로 약을 조기에 중단한다든지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약제 내성이 유발이 돼서 그렇죠. 오히려 먹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해진 거는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약을 다 먹고 완치가 됐어요. 이제 6개월 먹으라고 했으니까 6개월 다 먹었어. 완치됐어. 그런 뒤에도 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환자들이 또 해야 되는 어떤 그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재발은 이제 만약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으면 재발이 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낮은 정도의 재발 위험성이 있고 약 3% 정도의 환자에서 평생에 걸쳐 한 번 정도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휴지기 상태에 있던 균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다시 증식이 되면서 재발되는 게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과로를 한다든지 스트레스 상황이나 영양실조, 조절되지 않는 당뇨, 뭐 이 흡연 이런 요인들이 이제 결핵 발병뿐만 아니라 결핵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는 무조건 이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해야지 함께 노력해서 없어져야 되는 병 같습니다. 우리 전체 사회가 이렇게 같이 노력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로 결핵이 발병이 감소하는 그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가족 접촉자 검진도 하고 있고 집단 시설 결핵 역학 조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이제 결핵으로 진단이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되어서 결핵의 진단 이후에 치료나 검사 비용들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결핵에 대한 이제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객단 좀 결핵이 의심되면 검사도 유도하고 기침 예절을 홍보하는 등의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수단이 조금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결핵 예방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생후 1개월 내 신생아들에게는 이제 BCG 접종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할 때에는 뭐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가리고 한다든지 하는 올바른 기침 예절을 좀 준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핵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충분히 잘 식사하시고 영양 섭취하시고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상황을 좀 피하려는 게 좋겠고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결핵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1년이나 경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진료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연말이 돼서 이제 모두 술도 한잔 하시는 시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추위도 그러는데요. 오늘 아주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소소공방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놀러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결핵 아직도